저 지금 너무 화가 나 지금 귀가 약간 뜨거웠어요. 난 그 기자 이름을 그렇게 해가지고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한 걸 뭐 그러니까 얘들 아직도 이러는구나 싶고 진짜 너무 화가 나는데 이건 진짜. 그러면 기자님 인천시에서 주장하는 그것도 팩트 체크를 좀 해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인천시의 해명은 맞는 건지도 팩트 체크를 해달라라는 거죠. 오구정 기자한테. 네. 근데 저 좀 오지영 인턴 기자가. 네. 뭐 그럴 수 있죠. 뭐. 네, 한 문장 더 붙여요. 결론적으로 인천시는 KF94 마스크 2만 장을 보냈고 웨이하이시는 일반 마스크 20만 장을 보냈다. 그러니까 끝까지 물타기를 하네 계속. 네, 끝까지 자기가 잘못한 건 없다. 헐 선배 그거 아셨어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대들기가 다른 사람들 추천 동영상 목록에 더 자주 뜬대요. 야, 넌 애가 그렇게 느리냐? 진짜 하지 말아야겠다 이거. 더 엄청난 거 알려줄까? 구독 버튼을 누르면 대들기 소식을 알람으로 바로바로 할 수 있대. 대박. 아직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아니 극본이 좋아야 연기가 아니, 살지. 진짜. 뭐 봉준호야 이분들이 뭐 얼마나 좋은. 그렇습니다. 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지금 저는 솔직히 요즘에 좀 언론 미친 것 같아요. 네. 언론들이 미친 것 같아. 정말 뭐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은 정말 중구난방 막 쏴댄다 가짜 뉴스를. 뭐 이게 뭐 자기들끼리도 이게 통일이 안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계속 안 맞는 가짜 뉴스를 계속 뭐 언론이 나서서 쏘고 이러는데. 네. 조선 비즈에서 쓴 기사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조선뿐이 아니고 뭐 중앙도 그렇고 동아도 그렇고 그런 걸 자꾸 쏘는데 사실 요즘에 그래서 코로나19 관련해서 가짜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이건 언론사들도 하고 그냥 뭐 네티즌들도 만들고 일본 친구들까지 그런 거를 쓰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2부는 코로나19 관련 이 뉴스 몽미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했어요 그냥. 잘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많은 가짜 뉴스를 혼자 다 불사지를 수가 없어서 이 불화살의 이 오규정 기자 옆에 지난번에 한번 뵀죠. 그 더 강력한 가짜 뉴스 화형식을 진행하시는 가짜 뉴스 파이어벳 팩트 체크 팀의 박경호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해 주세요. 아마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있잖아요. 꺼지지 않는 팩트 체크의 불꽃 뭐 이런 거. 오규정 기자 짝꿍 박경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마스크 쓰고 오셨네요. 예, 코로나 전국이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컨셉의 일관성을 위해서 한번 보수 유튜버 컨셉. 지난번에 그때는 검은 마스크, 지금은 하얀 마스크 전향했습니다. 그때 G이식 관련 이제 가짜 뉴스 팩트 체크로 나오셨는데 네. 그때 사람들이 이게 무슨 보수 유튜버 여기다 막 마스크 쓰고 막 이상한 얘기 계속 떠들고 그런 보수 유튜버 컨셉 아니냐. 근데 그때 감기 걸려서 야, 감기인 줄 알았죠. 감기인 줄 알고 이제 또 너무 그 가짜 뉴스에 대한 열변을 토하느라고 내가 병이 났구나 싶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 암이었습니다. 아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그러게요. 그래서 어쨌든 뭐 항암을 마치고 이제 막 복직을 다시 해서 옥기자 옆에서 열심히 배우면서 다시 가짜 뉴스 팩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짜 뉴스에 대한 증오, 분노는 암도 이기게 한다. 이거 제가 오면서 생각해낸 멘트인데 암은 절망이라는 가짜 뉴스를 제가 온몸으로 지금 팩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암은 절망이라는 게 가짜 뉴스라는 걸 제가 증명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암은 절망. 근데 이제 여러분도 무슨 말인지 좀 잘 어리둥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드리자면 박경호 기자 그때 이제 막 마스크 쓰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막 뭐 마스크 쓰냐고 막 기침하는데 알고 보니까 폐에 생긴 혈액 암이었습니다. 가지고 여러분들 담배 끊으십시오. 전 담배도 안 피는데도 걸렸으니까 그렇습니다. 담배 혹시 피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끊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막 유달실이 놀렸잖아요. 놀렸잖아요. 마스크 좀 벗으라고 시청자들에 대한 예의가 없다고. 알고 보니까 그리고 탈룰라도 아니고 이게 뭐야? 정현욱 기자 인성 논란 그런 거 있잖아요. 암이에요. 아니 근데 그때도 되게 막 우리 막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도 뭐 지금 왕쾌를 향해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같이 이렇게 나와서 방송하게 된 것도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통 시사 토크쇼인 이 대들기에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지옥에서 돌아온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온 저 만일의 사태에서도 지옥은 안 갔을 거라고 저는 자신하는데 이 지옥을 본인은 천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그래서 이 가짜 뉴스를 같이 한번 불사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요즘에 팩트체크 팀이 지금 할 게 너무 많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평소 우리가 이제
지금에 비교해서 예전이 평시라고 볼 수 있는데 평시에 비해서 좀 일감이 좀 많이 늘어나게 했나 봐요. 옥 기자 거의 이제 초창기에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으니까 사실 이 코로나19 그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좀 가짜 뉴스 아니면 허위 조작 정보 뭐 이런 것들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잘 모르고 도는 그런 정보들. 그러니까 뭐 마늘 먹으면 낫는다더라. 그러니까 일부러 하려는 게 아니라 뭐 이런. 네. 그러니까 자기도 몰라서 잘못 알려는 것들. 없는 신종이니까 네. 신종. 신종이니까 잘 몰라서 설들이 도는 거네요. 설들이 막 도는 수준이었다면,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 바쁘긴 했는데 지금은 정말 악의적으로 조작된 정보들이 많이 돌아요. 그리고 이게 선거철이랑 맞물리다 보니까 이게 좀 정치적인 어떤 공격 그런 내용들도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뉴스들이 좀 많이 도는 양상이 조금 바뀌긴 했어요. 그러니까 좀 첨언을 하자면 처음에는 이 발병의 원인이나 치료법에 대해 사람들이 궁금했었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이 감염과 전염에 대해서도 궁금했는데 여기에 약간 혐오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렇죠. 과연 누가 이걸 퍼뜨리고 있느냐. 어떤 희생양을 찾기 시작한 거고. 그렇죠. 근데 그때는 우리가 중국 우한 이랬었는데. 그렇죠. 뭐 그 시기입니다. 비슷하게.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 이게 이제 어떤 그 진영 간의 싸움이 돼 버렸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약간 사회화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의학적인 질병이 사회화가 돼 버렸어요, 지금.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뭐 가뜩이나 선거도 다가오고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이 뉴스가 악의적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거 중에서 가장 이제 팩트 체크하기도 일단 간편하고 또 간편한 만큼 또 많이 돌아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진 합성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건 너무 흔하더라고요. 사진 합성은. 근데 이런 게 사실 저는 이런 가짜 뉴스 그 작은 사진 하나가 끼치는 해악이 너무 큰데 이걸 다 체크하는 것 자체가 되게 소모적이고 짜증나고 빡친다 이런 생각이 늘 들어요. 근데 그걸 또 그렇다고 해서 냅두면 막 쫙쫙쫙 퍼지고 이러면서 이걸 가지고 막 기사가 나고 막 이러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게 일단 이 댓글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KBS 사이트에 샤세님께서 이런 비상시국에 서로 도와서 헤쳐나가야 되는데 도와주지 못할 거면 엉뚱한 선동은 좀 하지 말자.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이렇게 꼭 조작까지 해야겠냐. 조작하는 인간들 또 이런 걸 지시하는 인간들 제발 반성하고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했는데 일단 팩트팀에서 일단 좀 체크해봤던 이 가짜 사진에 대해서는 어떤 게 좀 있나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일일이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종합 선물 세트를 한번 모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 사진이 진짜인가를 한번 살펴봤는데 먼저 인터넷에 많이 떠돌고 있는 사진들이었죠. 처음에는 어떤 그 전철 안에서 이렇게 비닐을 뒤집어 쓴 사람들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또 아이도 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을 받는 우리 국민이고 그 지하철 모습이 김해 경전철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간단하게 검색만 해보면 이 사진이 상하이였죠. 상하이 전철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부산 김해 경전철 그 회사에서는 이게 아니다라고 공식적인 보도 자료를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계속 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뉴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불안을 자극해. 어차피 불안도 자극하고 어차피 이게 피드백은 관심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기가 어떤 뉴스를 뿌렸을 때 이게 진실이냐 혹은 거짓이냐 이것에 대한 피드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뿌리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같이 내가 그 뉴스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반론이다 공식적으로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뉴스가 퍼져서 저희가 그걸 하나 모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뭐 대구 요즘 또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의료진들을 굳이 이해하자면 격려하자는 뜻일 텐데 이제 의료진들이 막 복도에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을 대구라고 이제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코로나19 초기에 이제 중국 의료진의 모습이었다는 거. 사진을 옆에도 좀 띄워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 뭐 나쁘다고 할 수 없잖아요. 격려하고자 하는 뜻이었다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선거 피켓의 내용을 좀 뭐 이렇게 조작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대통령의 사진을 조작했다든가 이런 사진이 퍼졌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이렇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 오른손을 들어서 왼쪽 가슴에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거꾸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린 게 있었어요. 근데 남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인 혼자서 이렇게 하고 치매다. 있는 사진이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고 지금 이 코로나 전국을
이런 치매 걸린 대통령이 이끌어 나가고 있다. 나라가 지금 말세다. 약간 이런 식으로 도는 거였어요. 이게 너무 터무니가 없어서 이런 걸 안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저도 보수 그 무슨 단톡방 같은 게 있어요. 어르신들 이렇게 정보 돌리고 하는 그런 단톡방. 거기 이렇게 오픈 채팅방. 숨어 있어 이렇게. 네. 그런데 몇 군데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계속 돌더라고요. 그럼 반응이 그래서- 어때요, 거기 분들은? 진짜. 보고? 그냥 문재인 치매라고. 크크크 그러겠지. 그래서 진짜? 저런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이렇게 되지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욕을 막 하시죠. 근데 이제 너무 그렇게 저는 이제 엄마 아빠가 네. 혹시 이걸 보고 까봐. 믿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좀 접근을 하려고 하거든요. 음. 최대한 하는 방향으로, 음. 최대한 이제 진실을 알리는 방향으로. 그래서 쓰자. 그래서 쓰게 된 거죠. 아니 다루게 된 그리고 또 거죠. 대통령 관련된 가짜 사진이 또 정유럽 기자가 또 소개를 했지만 지난번에 뭐 이만희 그 사진이요? 이만희 악수한다고 그건 뭐였죠 그건? 그러니까 이만희 총회장하고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악수하는 사진이라고 떠도는 사진인데 딱 누가 봐도 봐도 이만희가 이만희가 아니에요. 너무 달라. 음. 안 닮았어. 음. 근데 이제 그게 또 2012년이니까 8년 전이라 네. 옛날 사진이다. 뭐 이렇게 뭐 설명이 다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사진은 저희도 이제 봤는데 그 사진 초기에 캡션이라죠. 설명 자체도 이북 오노민과 악수하는 사진이라는 캡션이 그냥 붙어 있어요. 아. 근데 그거를 이제 악의적으로 가져온 거고 믿고 싶은 대로 보는 거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자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미 질병이 이미 사회화가 돼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진실은 궁금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내가 정부가 믿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싫어서 그냥 그거를 그냥 좀 더 뒷받침해주는 뭔가가 필요한 거고 그게 가짜여도 상관없는 거고. 저 오늘 되게 놀랐던 게 제가 말씀드린 보수 그 오픈 채팅방 단톡방에 참 입을 하고 있어. 거기서 어떤 분이 그 국가별로 확진자 순위를 이렇게 그 캡처해서 올리면서 한국이 이탈리아한테 밀렸다, 동메달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이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의 그 탓으로 돌려야 되는데 순위가 좀 밀려났다. 뭐 내일 되면 더 확진자 많아지겠죠.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너무 부적절하잖아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이 지경에까지 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그냥 그런 단순한 사진 합성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언론사에서 만든 그러니까 기사인 것처럼 만들어 뿌린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문재인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중국 동포들한테 투표권을 줬다 이런 게 연합뉴스발로 나와가지고 저 처음에 보고 이거는 이제 연합뉴스가 실수한 건가 싶었어요. 강병수 기자가 네이버 댓글 읽어주세요. 네이버의 SENS 땡땡땡님께서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려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면 공직선거법은 법률이니까 국회에서만 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부가 아닌 대통령은 선거권을 줄 수가 없다. 진짜 초등교육 과정의 기초 상식만 가지고 최소한의 머리만 있어도 안 속을 가짜 뉴스인데 유유. 근데 이 뉴스가 의외로 이거 진짜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왜냐면 제목 첫 글자부터 긴급 속보가 나온 걸 봐서 가짜구나 싶었거든요. 저기에서 그래서 속보 이렇게 해서 긴급 속보라 써 있어요. 네 글자가 써 있어요. 근데 연합뉴스가 엔간해서는 긴급 속보 이렇게 안 쓰거든. 그래서 네. 뭐지 싶었는데 친구들 있는 방에서 그게 뭐야 기와야 이거 맞아라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왜냐하면 기사 형식을 다 갖췄죠. 응. 크레딧이 붙어 있고 기자 이름도 돼 있고 뭐 사진도 그럴싸하게 돼 있고 사진에 워터마크도 박혀 있고. 기자도 그러니까- 가상인물이라면서. 근데 나중에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이런 기자가 있나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뭐 그런 유형이 됐죠. 그러니까 많이 퍼졌죠 이것도. 네. 근데 이런 식의 가짜 뉴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게 시작된 이유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눈치를 본다 이 프레임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뭐 입국 제한 조치도 안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다부터 거기부터 출발해서 지금 중국 편을 눈치를 봐가지고 일본한테 막 한다부터 해서 굉장히 그런 프레임으로 지금 몰고 가려고 있는데 이렇게 성의 있게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도는 거예요. 노력을 많이 하네요. 네,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 KBS 사이트에 달린 댓글 11페이지 제일 위에 댓글 정유럽 기자 읽어주세요.
이건 언론사 차원의 명의 도용으로 소송 걸어야 되는 건데 연합뉴스가 나서는지 어디 한번 봅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연합뉴스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우리 어르신들 단톡방 보면은 뭐 조심하세요 누르는 순간 뭐가 뭐 얼마 나간다고 합니다 밑에 KBS 이렇게 붙이는 단톡방이 맞아. 네, 그런 것도 우리가 보낸 거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얘기가 다른 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약간 언론사의 약간 고용한 신뢰도를 거죠. 좀 갉아먹을 정도인데 그렇죠. 연합뉴스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궁금해요. 일단 연합뉴스 측이랑 통화를 했는데 아 그래요? 네, 통화를 했는데 이제 그 기사가 이런 기사가 당연히 나간 적이 없다. 그리고 그러면 거기 이제 명시된 기자 이름 노미현이라는 기자가 있기는 하냐 그런 것도 물어봤는데 노미현이라는 기자도 없다. 연합뉴스 직원도 아니다. 내 생각에 그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네. 조롱하려고 만든 거. 그런 것 같아요. 노미현이니까. 네. 이거 일베 새끼들이 만든 거네. 그러니까 우리 근데 이런 기사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저희가 팩트체크를 2월에도 한번 했었어요. 그때는 중국인을 입국 허용한 게 논란이 됐잖아요. 근데 그 중국인 입국 허용이 총선 표 때문이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근데 그럼 당연히 아까 전에 댓글 달아주신 것처럼 공직선거법에 보면 안 된다고 나와 있는 거고 그 지방선거에 한해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나야만 그 투표를 할 수 있는 지방선거 투표권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선이나 대선은 아무 관련이 없는 거로 팩트체크를 한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최근에 다시 또 도는 거죠. 연합뉴스라는 형식을 빌려서. 저는 사실 지금 이게 우리 배충희 친구들이 만든 거라는 걸 모르고 근데 지금 딱 들으니까 딱 그건 것 같네요. 더 화가 나는데 너무 화가 나는데. 이거는 네. 그냥 이제 뭐 설을 얘기하거나 주장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남을 속이기 위해서 만든 성의 있게 만든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남을 믿게 하려고. 좀 제가 끼어들면 네. 앞서 아까 그 좀 유치한 사진들은 네. 사실은 이렇게 저 같으면 이렇게 핑계를 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사기나 어떤 그런 속이를 면 네. 그럴싸하게 속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건 누가 봐도 거짓말인 거야. 네. 아까 얘기했듯이 뭐 왼손으로 격리를 했다든가 이건 오른손 바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네. 그리고 조잡하게 편집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포토샵도 아닌 그냥 일반 그림판 그래픽, 같은 그림판으로 네. 그러니까 난 이거 속일 의도가 없어. 그냥 단지 나는 재밌자고 한 거야. 현 상황이 너무 불만인 거야. 네, 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표현의 자유고 해악이고 풍자야. 그런데 백보양보해서 백보양보해 정말 네. 한 천보양보해서. 천보양보해서 그래.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어떤 포맷을 그대로 따오는 건 사실 이건 속일 의도가 다분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다못해 연합이 아니라 뭐 영합뉴스라고 했다든가 네. 뭐 그런 식의 어떤 그 난 속일 의도가 없었다라는 게 여기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갖춰진 진짜 안 격식, 나와. 사진, 기자 어떤 이름 그리고 이 전체적인 포맷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전형적으로 속이기 위한 가짜 뉴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여기 이제 얼굴도 다 공개됐잖아요, 이분들은.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도 명예훼손 당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연합뉴스도 마찬가지지만 이분들도 저는 이 원 제작자를 향해서 뭔가 소송이나 네. 고발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진짜. 저 지금 너무 화가 나 지금 귀가 약간 뜨거웠어요. 난 그 기자 이름을 그렇게 해가지고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한 걸 그러니까 얘들 아직도 이러는구나 싶고. 진짜 너무 화가 나는데 이건 진짜. 이 사진이 실린 원 기사를 찾아봤는데 원 기사가 있어요? 원 기사가 사실 있어요. 어. 원 기사는 있고 사진도 그대로 있는데 그 내용만 싹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새로 쳐 넣은 거지. 근데 원 기사는 2014년이거든요. 2014년에 그 한국에 계시는 중국 동포들, 그러니까 제한 중국 동포들이 지방선거에서 이제 존재감을 보이겠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조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인이 선거권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싶으면 2014년에 이 기사가 나왔을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던 분이 2014년 기사를 박근혜 때잖아요. 2014년 기사를 그대로 갖고 와서 그거를 내용을 싹 바꿔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인한테 뭐 총선에서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공격의 도구로 쓰는 거죠. 근데 뭐 연합뉴스는 뭐 대응할 계획은 있답니까? 일단 통화에서는 뭐 특별히 그런 대응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데 그때는 이게 돌던 초기였으니까.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올라온 기사에 보면 가짜 뉴스로 회사 명예훼손했다. 그래서 누리꾼을 경찰에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표현의 자유에
천보 만보 양보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민주주의 국가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도가 넘치는 풍자나 건 뭐 조롱할 수 있죠. 그럼요. 도가 넘치는 건 과감히 커트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일로 이거 만드신 우리 일간 베스트 회원분들 이 경찰서에서 강제 정모 빨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제 뭐요? 강제 정모. 점호. 정모를 강제로 하는 거야. 정모. 알아. 이거 다 설명을 해야 돼. 아니 정모 알아. 너무 힘들어. 1박 2일로. 1박 2일로. 아니 3박 4일로 하셔도 3박 되고. 4일로. 그리고 이제 검찰로 다 가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지금 우리 배충이 친구들 지금은 때가 심각한 때니까 이 부안해동 하지 마시고 이럴 땐 좀 조용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쭉 조용히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지난 며칠간 또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가 있어요. 우리가 마스크를 중국에 보내줬는데 중국이 우리한테 보내준 마스크는 불량이더라. 이것도 좀 빡치는 기사였죠. 자, 이 기사가 이게 오보였다는 거잖아요. 이게 왜냐면 전 이 기사가 기억이 나는 게 전 이 기사를 보고 제목만 보고 뭐 중국 애들 중국 애들 그렇지 뭐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중국 애들이 뭐 그랬을 수 있지. 뭐 잘 보내려고 했는데 뭐 불량이었을 수도 있고 중간에 누가 해먹었나? 뭐 그냥 그리고 제목만 보고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많이 읽은 뉴스 중에 거의 탑 막 2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주말에 이럴 때. 네. 그래서 그런가 보다. 되게 내용이 되게 신박하잖아요. 사람들이 또 화내기도 좋은 내용이고. 가뜩이나 이제 중국에 대한 그런 반발이 또 있는데 있고 국내는 마스크가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는 중국에다가 좋은 마스크를 줬는데 중국에서는 마치 쓰레기 마스크를 보냈다. 자기 나라에서 쓰지도 못하는 걸 우리한테 거의 버리듯이 줬다. 짬시켰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보고 되게 그냥 그랬는데 이게 가짜 뉴스였던 거죠. 네. 이건 언론사가 쓴 기사잖아요. 네, 기사예요 이건. 오보죠, 오보. 오보. 네, 오보. 자, 그런데 이거를 팩트체크 팀에서 어떻게 이거를 이제 달라붙게 된 거예요? 이 기사에? 이게 처음에는 그 언론사가 쓰기 전에 앞서서 FM 코리아라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네. 그 커뮤니티에서 먼저 이런 의혹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인천시가 중국의 웨이하이시에 마스크를 보냈는데 웨이하이시에서 우리한테 20만 장을 줬어. 그래서 인천시에서 그걸 어떻게 홍보를 했었냐면 우리가 2만 장을 보냈더니 마스크가 20만 장, 그러니까 10배로 불어서 돌아왔다. 그래서 약간 그 미담 기사 같은 게 좀 많이 홍보성 기사가 나갔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네티즌들이 이제 그 상호명을 아마도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중국 언론에서 이 마스크가 불량 판정을 받은 마스크였다고 하는데 이런 의혹들이 이제 커뮤니티에서 돌기 시작한 거죠. 거기까지 그럴 수 있어요. 그걸 보신 분이 저희 쪽에 제보를 해주셨어요. 네. 이런 게 도는데 이게 팩트 체크를 좀 해달라. 이게 맞는 말인지. 그래서 저희가 이걸 팩트 체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머니투데이 기사가 먼저 났어요. 네. 근데 저희가 신속보다는 신뢰를 좀 중시하니까 확인된 정보를 확인을 신속히 계속 전해드립니다. 확인을 하고 있었던 과정에 이렇게 나왔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이런 오보가 더 퍼지기 전에 우리가 붙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됐죠. 과정에서는. 그랬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사실 뭐 쉽지 않았겠죠. 네? 근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확인을 했죠. 그러니까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에는 뭐 중국어에 능통한 그 동료 기자를 통해서 한번 시도해봤고. 뭐, 중국에 전화를 한 거예요? 네, 니네가 보내준 거 불량이라는데 맞냐고? 그렇게 하려고 했죠. 상처받았겠다. 아니야. 아니 일단 저희가 그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는 캡처의 원본을 찾아봤더니 중국의 품질신문이라는 어느 인터넷 언론사예요. 거기에 실제로 있는 기사는 맞아요. 그 기사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에서 마스크 뭐 50개인가? 50개? 네, 50개? 50개? 50개 제품인 거죠. 50개 제품. 네. 50개 제품. 한번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 결과 인천시에 그 마스크를 제공한 업체의 마스크가 뭐 어떤 면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그러니까 불합격 판정을 받은 마스크다라는 그 기사가 있어요. 기사가 있고 쭉 표도 있어요. 어느 시험에서 뭐 합격, 어느 시험에서 뭐 불합격 이런 우리 식으로. 뭐 소비자원 같은 그 보도네요. 네, 그런 건데 이제 그 기사가 일단 있기는 있는데 그 기사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장수성의 시장감독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어디에 따르면 이렇게 쓴 거예요. 그 중국 기사는. 그럼 저희가 팩트체크를 하는 입장에서 원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장수성 홈페이지를 뒤져도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고 그리고 구글링을 아무리 돌려봐도 중국에서 이 기사를 쓴 거는 그 중국 품질신문이라는 그 언론사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문의 진위 여부가 일단은 제일 중요하죠. 네, 좀 아직도 의심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찾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표가 그냥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치더라도 네. 그 표에 보면 이 회사가 지아즈바오라는 회사거든요. 근데 그 회사에서 만드는 마스크가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 옆에 적혀 있는 검사 대상이 된 마스크는 우리한테 제공한 마스크랑 모델이 다른 거예요. 우리한테 준 거는 그냥 일반 덴탈 마스크, 덴탈 마스크인데 그거는 마스크 사진을 인천시에서 처음부터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너무 상식적인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고 커뮤니티의 글을 거의 그대로 받아서 단독 기사라고 낸 거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 이 기자 오진영 기자 인턴 기자인데. 실명 발표도 돼요? 뭐? 네, 그럼요. 자기가 뭐 냈는데 오진영 기자한테 전화를 걸었죠, 오 기자가. 네, 그렇죠. 왜냐면 전화 왜 했어요? 신문 기사라는 거 이분이 쓴 기사의 내용이 좀 되게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네. 기사가 뭐라고 돼 있냐면 지난해 4분기 중국 국가관리기관인 장수성 시장감독관리위원회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다. 시장감독관리위원회는 총 58개 제품을 무작위로 검사해서 23개 제품에서 문제를 발견했다. 시장감독관리위원회는 23개의 자격이 없는 마스크 기업 목록을 만들어서 공표를 했는데 이 지아즈바오 마스크가 그중에 20번째고 실격 판정을 받았던 거다. 이렇게 썼어요. 네.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원문을 못 찾았는데 장수성 홈페이지에서 이 친구는 본인이 직접 이 원문을 찾은 것처럼 직접 인용해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그렇지. 어디서 찾았냐? 난 못 우리는 못 찾았는데. 찾았는데. 궁금해서. 그래서 얘를 대단하다. 갖춰서 전화를 했죠. 인턴 기자예요? 네, 인턴 기자인데 인턴 기자라고 하더라도 기자는 기자니까. 그쵸. 그리고 뭐 데스킹 과정도 다 있었을 거고. 그럼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뭐 이렇게 뭐 어떻게 건너 이제 연락이 됐어요. 네. 근데 연락이 됐는데 기자님 원문을 확인하셨습니까? 이랬더니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원문을 한번 찾는 경로를 좀 알려달라. 우리도 찾고 있는데 이걸 못 찾아서 그렇다. 그랬더니 아까 얘기했던 그 중국 품질 신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사를. 네, 품질. 개인용, 네, 그거를 간접 인용한 거죠. 그 기사에 실린 그렇죠. 한 번 인용된 거를 또 인용한 또 거죠. 인용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거기까지는 찾았는데 기사에 보면 이게 시장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이렇게 쓰셔서 그러면 장수성 홈페이지에서는 저희가 못 찾았는데 그 원문을 찾으신 거냐 그랬더니 그거는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근데 저희가 지금 팩트 체크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일반 마스크랑 보건 마스크가 좀 다른 걸로 나와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도 인천시에서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건용 마스크와 일반 마스크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인천시가 받은 마스크가 다르다. 인천시가 받은 마스크가 다르다는 걸 인천시에서 그 본인한테 연락을 해줬는데 그러면 기자님 인천시에서 주장하는 그것도 팩트 체크를 좀 해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제의 받은 거죠. 총 맞은 거네. 네, 네. 총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인턴 기자한테. 인천시에서 그렇게 해명을 하는데 인천시의 해명은 맞는 건지도 팩트 체크를 해달라라는 거죠. 오구정 기자한테. 네. 근데 저 좀 오지영 인턴 기자가. 네. 뭐 그럴 수 있죠. 뭐. 네. 제보한 거잖아요. 팩트 체크 때문에 제보한 거잖아요. 제보. 그렇구나. 오진영 인턴 기자님이 인천시 얘기를 들었는데 인천시 말이 맞는지는 오구정 네. 기자님이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기사에도 안 실렸죠. 그 얘기가. 그 기사는
사실 인천시의 반론도 안 실렸었죠 처음에는. 그렇죠. 아 그래서 뭐라 했어요, 오 기자가? 네, 그랬어? 알겠습니다. 이러고 전화 끊고 나서. 아니 근데 저는 이거를 되게 나쁘다고 보는 게 팩트체크 팀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모든 기자들이 자기가 기사를 쓸 때 엄격하게 팩트체크를 한다면 부끄러운 거죠. 사실. 이거는 그렇죠. 인력 낭비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잉여죠, 잉여. 그러니까 잉여예요. 이 땅이 언론이 제대로라면 팩트체크팀이 따로 필요가 없죠. 근데 그거를 기사 쓴 본인이 저한테 팩트체크를 해달라고 하는 거는 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럼요. 아 진짜 좀 아유. 나 얼굴도 모르는 분인데 좀 그렇다. 근데 뭐 인턴 기자니까 진짜. 모를 수 있다고 쳐요. 네. 근데 이거는 데스크가 그렇죠. 인턴 기자 역할을- 어딨어? 자기 이름 내고 다 기사 내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인터넷 어쨌든 나올 때까지는 그렇죠. 어쨌든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그렇죠. 팀장급이나 부장급 누가 데스킹을. 승인 버튼을 눌렀으니까 이 기사가 나온 그렇죠. 거죠. 한 번만 확인해 봤으면 너 이거 원문 확인해 봤어? 이거 한 번만 물어봤어도 데스킹 과정에서 걸러낼 수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 생각에 이거 어떤 프로세스였냐면 인턴 기자 이제 커뮤니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오? 아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자기는 나름 취재를 한 거지. 자기는 취재를 해서 그 품질신문까지 간 거예요. 품질신문까지 가서 이걸 구글링 그 번역을 해가지고 보니까 있어. 맞네. 그러니까 이 친구의 취재는 거기까지가 취재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품질신문은 중국 뭐 장수성에서 이러이러했다고 밝혔습니다.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가 직접 한 것과 간접적으로 들은 거는 구분해 써줘야 되는 거죠. 그게 책임 있는 기본이죠. 자세죠. 기본 그런 거. 근데 저는 요 다음이 조금 더 이거는 회사 차원에서 좀 잘못했다고 보는 건데 이게 저도 언론사에 있으니까 남 잘못한 거를 얘기하기가 되게 조심스럽지만 그렇죠. 저도 잘못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니까. 근데 저희 팩트체크 기사가 나가고 나서 기사가 수정이 됐어요. 한번 수정이 됐는데 보니까 그 인천시의 입장을 그대로 좀 담았더라고요. 인천 뒤에다 붙였어요. 반론을. 인천시는 중국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마스크는 이게 다른 거다. 웨이아이시에서 우리한테 준 거랑 그 해명을 이제 달았어요. 그게 1차 수정이에요. 근데 더 황당한 거는 1차 수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2차 수정이 또 다음 날 돼요. 네. 저는 이 머니투데이에서 이 기사가 오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바로 사과하고 기사를 내렸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1차 수정을 한번 거치고 다음 날 2차 수정을 거치는데 2차 수정이 더 황당했던 게 결론을 마지막에 한 문장 더 붙여요. 결론적으로 인천시는 KF94 마스크 2만 장을 보냈고 웨이하이시는 일반 마스크 20만 장을 보냈다. 그러니까 끝까지 물타기를 하네 계속. 네, 자기가 끝까지 잘했다는 잘못한 건 없다. 그러니까 기사의 그 주제가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분량은 아닌 거잖아. 갖다 붙일 내용이 아니죠 거기다. 네. 그리고 2차 수정이 이뤄지고 나서 뭐 민원위원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하고 기사가 나오고 하니까 주말 사이에 삭제하고 사과를 했더라고요. 이게 자, 진짜 사과됐어요? 네. 근데 되게 안타까운 점은 아까 선배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먼저 취재를 하고 있지만 이거를 우린 속보보다는 사실은 더 엄격하게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속도에서는 항상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대충 쓴 기사보다. 그렇죠. 근데 머니투데이 그 기사가 하필이면 댓글도 되게 많이 달리고 너무 많이 도달률이 엄청 높았었어요. 그렇죠. 많이 저희가 퍼졌어. 이미 퍼졌기 때문에 팩트 체크를 그 뒤에 해도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그 머니투데이 단독 기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쁜 게 사실 약간 기사를 쓴 그 배경을 보면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최근에 있던 이 코로나 시국에 뭐 중국에 대한 일종의 혐오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마치 기사를 팔아먹으려는 듯한 의도란 게 보이니까 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아까 말한 것처럼 저렇게 높은 도달률이면은 뒤에 엄청난 공을 들여서 팩트 체크를 해도 뒤에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이 안 되고 혐오감만 계속 재생산되는 거잖아요. 아무런 의미 없는 기사죠, 진짜. 좀 안타깝더라고요. 관 기자 똑똑한데. 너무 많아요. 도전 이게 골든벨. 너무 많은데 일단 근데 마스크가 아까 그러니까 머니투데이는 사실 지금 그렇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엄청 막 우리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걸 보낸 건 맞으니까 우리는 좋은 거 보냈는데 쟤네는 덜 좋은 거 보냈으니까 근데 우리가 완전 틀린 건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중국에 이제 저희 특파원으로 갔다 오신 선배의 얘기는 지금 현재 중국도 마스크가 우리나라처럼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덴탈 마스크 지금 사려고 막 줄 서가지고 사고 하잖아요. 다이소나 이런 데서도 없어서 못 산다는 건데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그 정도를 보내준 건 굉장히 큰 성의를 보인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친중 지자들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정말 억지로라도 이렇게 그 중국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뭔가 분노를 자꾸 이렇게 자극하고 싶어하는 그런 언론사들의 어떤 준동이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댓글도 있어요. 짱공유까지 갔어? 짱공유의 바보 똥꼬님이 바보 똥꼬야. 마윈 회장이 마스크 100만 장 보낸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꽤 까내리면 중국 사람들도 기분이 좋지 않겠죠. 중국에 욕먹을 짓 하는 거는 까도 되지만 좋은 일 하는 데까지 이래도 되냐. 우리가 일본에 지진 성금 내고 외면당한 거는 대체 뭐가 다르냐. 이런 거니까 서로 힘든 상황에서 서로 무슨 뭐 결혼식 예단 보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만큼 보냈는데 저기는 서로 뭐 그런 거 가지고 막 그럴 상황인가. 근데 액수로 따지면 사실 비슷한 액수긴 해요. 우리가 2만 장 보낸 거랑 거기서 20만 장 일반 마스크 보낸 거랑. 아무튼 그래서 이 덴탈 마스크, 의료 마스크 이것도 사실 뭐 근데 뭐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것도 사실 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그 사람들의 관심이 KF, 그러니까 코리안 필터에만 쏠려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항암 때문에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알게 되는 지식들인데 다시 수견. 수견해줘서 음악 깔아주나 이렇게. 네. 그러면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한 덴탈 마스크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수술실에서 수술할 때 쓰는 마스크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다 이걸 쓰고 있지 KF를 쓰고 있지 않아요. 병원 가도. 왜냐하면 수술실에서 만약에 수술하다가 피가 튀거나 체액이 묻거나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게 감염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 덴탈 마스크는 일종의 방수 처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 KF만 그 효과가 있고 덴탈 쓰면은 안 돼. 그게 아니고 덴탈도 충분히 이 튀어오는 비말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근데 KF는 말 그대로 그 입자를 숨쉬기가. 그렇죠. 숨쉬는 문제 더 편하게. 그런 쪽에 있어서 이제 그 필터의 입자가 더 고르거나 촘촘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건 안 돼. 뭐 이건 아닌 거예요. 오규정 기자도 지금 오늘도 쓰고 온 게 덴탈 마스크. 덴탈 마스크. 보여줘요 한번. 이렇게 생긴 게 덴탈 마스크. 그 저기 주머니에 쑤셔놓으면 좀 뭐. 잘못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저기 보관하면 안 됩니다. 비닐 내내 보관해요. 그냥 이게 마스크라는 거 마시고 저렇게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냥 마스크 쓴 기분이 들도록 하는 거예요, 저거는 그냥. 자, 됐습니다. 엄청 직접 가까이 보니까 엄청 무섭다고 너무 느끼는 게 뭐가 무섭다고?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계속 좀 이것뿐만 비단 이제 뭐 이 기사를 특정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최근에 뭐 가짜 뉴스라고 욕을 많이 먹잖아요, 언론들이.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원래 보통 저는 이제 분명히 정부의 어떤 방역 체계, 방역 대응이 잘못된 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잘못된 게 있겠죠. 분명히 어느 부분에선. 당연히 언론이 해야 할 역할은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고. 근데 그 비판을 하는 게 우리가 계속 막 사실을 찾아오라고 계속 욕을 하는 게 명확하게 사실하고 논리가 있어야지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이게 잘못됐습니다라고 딱 말해줘야지 당하는 쪽도 아프고 그래서 뭔가 변화를 좀 이끌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실제로 언론에 되게 요구되는 역할이기도 하고. 아픈 거를 지적해야 네. 돼요. 근데 이런 거는 정말로 그냥 아까도 말했지만 뭔가 저 댓글을 보면 이미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야 니네 와서 이 기사 욕해. 밑에 욕해라고 욕하러 그거죠. 기사를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몇몇 기사들이 정말 그런 느낌이 너무 있어가지고 아니 언론사까지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사가 원래 권력을 비판하라고 있는 건데 이런 거 보면은 마치 언론이 이 사람들 등에 업고 막 스스로 권력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내가 나 이런 존재야 막 이런 걸 주는 느낌이라 좀 무섭다는 느낌도 많이 드네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만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일본까지 일본까지 또 난리를 치는데 자 일본에서 이제 방호복 얘기가 나오니까 또 방호복 관련해서 또 일본 언론에서 또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드라이브스루 진료소 아시죠?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더 문제다. 이것 때문에 감염이 더 된다.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이걸 보도를 했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에 미별님
글을 우리 강병수 기자 읽어주세요. 트위터에 미별님께서 마음이 묘해. 살던이들도 버리고 떠난 곳을 연례 행사 마냥 3월 초입 딱 그때만 챙기는 얄팍한 의무감에 젖은 이들. 제 코가 석자면서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드라이브스루 장갑 교체 안 한다는 헛소문이나 퍼뜨리는 몰상식들. 이 시국에 하나비 가자고 신난 10년지기 친구들. 난 왜 이런 일본에 있는 걸까? 아, 일본에 계시는 분이구나. 뭔가 추임새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얼쑤 이러면서. 하나비가 뭐예요? 글을 되게 글 시같이 쓰셨는데. 그러니까. 자, 근데 이게 일본에서 어떤 내용이 보도가 된 겁니까? 아, 이게 그 일본의 요미우리 TV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전국 방송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어떤 의사 한 분이 나와가지고 일본 의사 한 분이 나와가지고 이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그 선별 진료소 그 자료 화면이 막 이렇게 나가는데 나 같으면 저기서 검사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저게 되게 위험한 거라고. 왜냐면 환자랑 접촉했으면 이거를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 옷이랑 장갑이랑 이런 걸 바꿔야 되는데 이걸 안 바꾸고 그냥 계속 들어오면은 또 다음 환자 받고 내 다음 환자 뭐 이런 식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위험한 거다. 그러니까 그때 일본이 검사 수 자체가 많진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검사를 소극적으로 한다는 비판을 일본 정부가 되게 많이 받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쵸. 그리고 함께 주목받았던 게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검사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막 미국에서도 수입하고 독일에서도 이런 방식을 도입하고 막 이렇게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게 이슈가 되고 하니까 오히려 그 드라이브스루 검사 방식 자체를 문제 삼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일본에서. 일본에서 있었고. 근데 이게 진짜 문제면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죠. 근데 저희가 이걸 팩트 체크를 사실은 가짜 뉴스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확산되고 했으면 이거를 팩트 체크 했을 텐데. 기사를 냈을 텐데. 마침 그렇지는 않아서 이게 만약에 취재는 일단 해놓고 돌고 있으면은 쓰자. 나중에 돌게 되면 쓰자 이렇게 있었는데 연합뉴스에서 그거를 팩트 체크를 했더라고요. 저는 사실 근데 이거를 팩트 체크하는 걸 저는 반대 의견을 냈어요. 왜요? 왜냐하면 굳이 우리가 지금 막 공론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공론장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저 일본에 소위 말해서 그냥 누가 한 말을 굳이 우리가 끌어다가 혹은 뭐 국민들한테 이걸 소개해주는 효과가 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고. 이제 그 옥 기자나 다른 분들은 그러면 취재를 해놓고 혹시 이게 다시 우리나라에 다 이슈가 됐을 경우에 하자라는 그런 입장이었죠. 근데 이제 연합뉴스가 먼저 했는데 저는 근데 오히려 이런 정말로 무시해도 되는 의견은 우리가 더 소개해 준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긴 해요. 그냥 저쪽 나라에서 뭐 어떤 의사가 나와가지고 한 얘기를 우리나라에 오히려 저희가 더 퍼뜨리는 역할을 할까봐. 자, 그런데 일단 뭐 퍼지기 전에 알면은 퍼졌을 때 그거 아니야, 그거 몰랐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김진용 저희 되게 칭송했던 김진용 선생님이 그 연합뉴스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자이신 창시자.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인터뷰 내용을 저는 이제 김진용 선생님이랑 직접 통화하진 않았는데 김진용 선생님이 인터뷰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처음 신종 감염병이 나오면은 초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검체를 하나 채취할 때마다 장갑이나 뭐 전신보호구 이런 거를 갈아입는 기는 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다. 그리고 장비도 그렇게 막 넉넉하진 않고 그리고 장갑을 이중으로 착용한 채로 이 상시 교체를 하고 소독을 하는 걸로 이미 방지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장갑 교체 이런 거는 계속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이 사람 막 하던 거를 저 사람한테도 막 만지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점. 일본 분이 와서 뭐 취재해보지도 않고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얘기한 거네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때 저희 한번 라이브를 했던 터라. 그렇죠. 그래서 김진용 선생님의 존재를 알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김진용 선생님이 만든 드라이브스루를 감히 일본이 공격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너무 좀 화가 나서 빡치죠. 네. 그래서 이게 아닌 것 같으니까 정유롭게 자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거기 다음 댓글 2개 다 읽어주세요. 고운 인상의 소유자님이
고은 인상의 소유자님이 일본 너희 있는 드라이브스루 하지 말고 환자 한 명 볼 때마다 방호복 한 번씩 다 갈아입어 수고해라.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이제 고운 인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오드리 할뻔님이 너나 잘하세요. 나중에 따라하면 진짜 죽는다. 이분은 오드리 헵번 같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미국이랑 막 독일에서 네. 이거- 미국이랑 독일은 반응이 어때요? 이거 도입을 했어요. 특허권이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입했어요. 이거 진짜? 도입했고 노하우를 좀 알려달라고 정부에 요청을 하기도 했고, 네,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이게 조금 많이 도입을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사실은 지금 그 아베가 아베 총리가 아베 씨가 이제 검사 자체를 워낙 안 하고 있어서 그거로 공격을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어서 다시 한번 일본에서 이 드라이브 스루에 대한 주목도가 높은 상황이어서 도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막 던져도 돼요? 그러면 네. 그 아베 아베 총리 씨. 아베 씨가 기침한 거는 꽃가루 때문은 맞아요? 그건 실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 NHK 기자들 뭐 하는지 한번 그러니까 진짜. NHK 한번 모셔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뭐 여기 오드리 할뻔님이나 고은 인상의 소연님이 말한 것처럼 하지 말고 다 하셔가지고 일본 국민들이 무슨 죄겠어요. 일본 국민분들 맞아요. 확진자 많이 안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가짜에서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소개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바이러스도 나 같으면은 숙주가 있어야 막 증식이 되잖아요. 네. 그 뭐 치사율 100%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된다면서요. 네. 숙주가 다 죽으면 전파가 안 되니까. 이 가짜 뉴스도 돌이켜 보면 우리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그 9시간인가 세월호 9시간 7시간 7시간. 7시간 때 뭐 정윤회랑 청와대에서 미래를 했다 뭐 이런 가짜 뉴스로 결국은 드러난 것들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믿었잖아요. 네. 믿지 않은 분도 계셨겠지만 우리가 쉽게 가십으로 소비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가짜 뉴스들을 왜 굳이 바쁜 시간 쪼개서 아까 그 연합뉴스 로고까지 갖다 붙여갖고 만들겠어요. 그런 분들이 그런 걸 보고 믿으니까 옥 기자가 봤다는 오픈 채팅방 같은 데서 막 그런 거를 퍼나르면서 본인들의 생각에 근거를 찾고 계시니까. 근데 거꾸로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그러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가짜 뉴스도 자꾸 그렇게 언론을 소비하는 분들이 판단력을 발휘하지 않고 그냥 본인의 생각 입맛에 맞는 뉴스들을 자꾸 이제 퍼나르니까 이런 게 생기겠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랬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런 숙주들이 없어야 가짜 뉴스도 없어질 텐데. 네. 언론사를 문을 다 닫아버려야겠네. 그러니까 언론사를 문을 닫으면 이제 뭐 그냥 이런 SNS를 통해서 그냥 바로 또 더 걸러지지 않은 정보들이 유포가 되겠죠. 그런 가짜 뉴스들이 이 판단력 없이 그걸 소비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아까 제가 우리 기획회의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우리나라 정말 주요 일간지라고 하는 부수나 영향력에서 정말 탑을 달리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자신이 반박하는 기사를 하루에도 몇 개씩 계속 내고 있으니까 이 어떤 기사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명품 소비도 줄었다. VIP도 지갑 닫았다. 뭐 이런. 근데 그 바로 좀 이따가 다른 기사는 뭐 코로나도 못 말린 명품 소비 막 이런 식으로 뭐 동아일보도 그렇고 하루 만에 막 계속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저번에 그거는- 저희가 소개했던 네. 이재갑 교수 관련 그 비선 기사도 가짜 뉴스잖아요. 가짜뉴스야 그거. 근데 언론은 계속 그럴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김 기자 얘기한 대로 누가 봐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닌 거는 읽는 사람이 걸러야지. 근데 참 그렇게 안 하시고 정말 자기의 생각의 근거로만 딱 생각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니 어떻게 중국 동포한테 투표권을 준다는 말 어떻게 믿어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되잖아. 따따따따따 저거는 근데 저렇게 말하면 또 오류가 빠지는 게 네. 지금 지방 선거권은 줬어요. 줬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영주권 뭐 3년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빠지면 또 논리가 되는 거죠. 지방 선거권 줬는데 제가 또 거짓말하네 이렇게 디테일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여튼 좀 아무튼 소비자들도 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시청자 여러분들은 정말 눈 부릅뜨고 정말 기사나 카톡이나 이런 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기사가 내 생각과 잘 맞는다고 해도 그럼요. 맞는다. 정말 속이 시원한 기사다라고 생각을 해도 한 번 더 검증하시고 그러니까 네. 이게 그래야만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아 너무 안타깝다 진짜.
그러니까 이제 댓글 읽어주는 게 뭐 시청자분이 저한테 왜 우리가 이 언론을 그냥 왜 우리 시민들이 또 이거를 한 번 더 검증해야 되는 시대냐 정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게 이제 시민사회의 성숙을 언론이 따라가지 못하는 지금 현실 한국 사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서로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 팩트체크 팀도 그래서 더 앞으로도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총 쏜 건가요? 자, 박경호 기자 우리 지난번에 그냥 단순 감기인 줄 알았는데 더 큰 병이었던 안 이후로 네. 지옥의 문턱에 돌아와서 좀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심경이 어떠신지 어떻게 좀 어떠셨어요 오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정통 시사 토크쇼 데리기에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잘 버티고 또 이렇게 좋은 기사 또 후배들이랑 같이 쓸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암 경험자들 경험자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모두 힘내시고 아무튼 암은 절망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좋은 기사 많이 쓰도록 우리 짝꿍인 옥 기자 그리고 뭐 여러 후배들 같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잘 살겠습니다. 네. 암이 절망이라는 것은 가짜 뉴스다.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이것을 이제 전체 내용보다 더 강렬한 한 문장. 그러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경호 기자한테 구독자 여러분들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도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잠시 주목. 대들기의 업로드 요일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조금 더 빨리 만나기 위해서 앞으로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KBS 라디오 앱, 콩의 팟캐스트를 통해 업로드됩니다. 꽁다리 영상은 금요일에 만나요. 이거를 끝에 알려준다. 업로드하고 알려준다. 아무튼 네? 파이어벳이 뭐예요, 근데? 스타크래프트 안 해봤어요. 거기서 불사 지르는 방송이 있었는데. 오늘 저 파이어벳 박경호 기자처럼 대디께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줬음 싶은 기사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팟빵, 유튜브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가짜뉴스 때문에 속이 불편하다. 불편. 이거 그거죠, 이거. 오늘 방송으로 속이 편안해지신 분들은 좋아요 버튼을 오늘 방송 묻고 앞으로 방송 더블가 우리도 했잖아. 우리도 공중파에서 그걸 했어요. 앵커가 그걸 했어. 오늘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절실한 때 통합 뉴스룸을 통해 응원의 목소리를 전달해온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묻고 더블로 가는 분이죠. 배우 김웅수 씨입니다. 묻고 앞으로 방송 더블가 하실 분들은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KBS 뉴스 자자. 또 만나요, 꼭. 또 만나요. 아니 오늘 앵커 그거 할 때 김웅수 씨, 곽철용 김웅수 씨 소개가 있었는데 딸이 응원 영상을 보내.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묻고 준비했구나. 더블로 가는 분이죠.